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외과 질환인 담석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치질이나 대장질환, 갑상선 질환, 축농증, 화상치료, 맹장 등 외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때 응급실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네. 추석 연휴에도 응급 환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요원들이 이제 진료를 안 하니까 환자들이 다 응급실을 찾아와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진짜로 응급한 환자들도 뭐 반 이상 되지만 또 이제 그 명절에 집을 찾았던 자녀들이 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진료를 봐야 되는데 일반 의원들이 진료를 안 하니까 응급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요. 또 이제 모여서 많이 음식을 먹다 보면 배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거리 이동을 하시니까 교통사고도 많고 등등해서 연휴 때는 사실 응급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많으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한동안 병원에 환자들이 이제 병원 가는 걸 많이 기피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걸 조금 벗어난 것 같고요. 이제 환자의 추이를 봐도 코로나 직후에는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꺼려해서 안 오시다가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백신을 맞은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는 조금 예민한 게 좀 덜 둔해져 가지고요. 본인들의 질환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으시니까 이제 코로나 시작된 그 직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환자들이 늘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석증 하면 몸에 돌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도대체 우리 몸 어디에 돌이 있다는 건지 어떤 네, 질환입니까? 담석증 하면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의료 정보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담석증 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쓸개라고 말하는 담낭에 돌이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우리 몸의 우측 위에 복부에 간이 있습니다. 그 간 아래에 이제 주먹만한 정도, 주먹 조금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주머니를 담낭이라고 부르고요. 흔히 쓸개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웅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쓸개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담낭에 생긴 돌을 담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담낭의 역할은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 그 간에서 만든 담즙이 담낭에 보관되고 있다가 우리가 식사 후에 이렇게 자극이 되면 십이지장으로 내려와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건데요. 그렇게 내려오는 길에 이제 생긴 돌을 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로 담낭 안에 이 돌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수술하신 분들 보면 담낭에 공깃돌 같은 게 한 두세 개 있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은 작은 돌이 한 50개 넘게 있는 분도 있고요. 또 큰 돌이 아예 담낭 전체를 맡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담낭에 돌이 생긴 걸 담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에서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서 이 돌이 생겼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돌이 생기는 담석증이 생길까요? 담석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 화학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네. 콜레스테롤이 과포화가 되어서 원래 담즙에는 이제 콜레스테롤과 여러 가지 그 인지질 등이 이제 포함돼 가지고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게 되면 그게 침전이 생기면서 덩어리가 되고요. 그 침전이 생긴 덩어리들이 뭉쳐지면서 돌로 변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지방질의 화학적인 그러한 변화들의 조성에 따라서 담즙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침착되는 것을 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고요. 그렇게 담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간염들이 생기게 됐을 때 이 담즙이 혼탁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침전이 생긴 것들도 이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에서 이런 식품을 통해서
이제 담석, 이게 돌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담석증을 앓는 분들의 그 나이대라든가 또 성별 비율은 어떻습니까?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여자분들 40대 또 비만한 새 많이 생긴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그 담석이 생기는 사람을 비만인 여자 40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거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주 중요한 그 시험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비만한 거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은 게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 이제 일이 조금 편해지는 거 40대가 되면 비만해지고 그때 이제 음식물 섭취가 많아지면서 담석이 생긴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그런 비만 인구가 어려서부터 유아기부터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비만이 늘어나는 상태가 돼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비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40대에 한정되지 않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수술한 사람도 15세인데 벌써 어린이. 어린 가운데도 벌써 담석이 크게 생긴 걸 봐서 참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아무튼 비만인 나이가 어려지면서 더 어린 시절부터 담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이도 많은 거는 아무래도 그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작용이 있다라고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과 담석의 증가도 연관이 있다라고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비만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늘어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구화된 식생활 이런 것들도 초기에 저희 나라에 담석증이 많은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이유가 그렇게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지방질 식사를 많이 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한 20대 초반부터 담석증이 나타나서 수술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뭐 8, 90대까지도 담석증 때문에 수술하는 분도 많이 계셔서 이 담석은 거의 전 연령대에 걸려서 20대 이후부터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군요. 한때 이 석회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뭐 이런 증상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석회들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몸에 그런 이제 그 돌을 만드는 그런 칼슘의 그런 섭취가 늘 때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 담석보다는 요로결석이라고 먹은 것들이 소화되고 이제 그것들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침전을 일으키는 요로결석에도 많다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먹는 것에 이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 더 많기보다는 콜레스테롤 증가가 조금 더 영향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차피 같은 돌인데 담석증하고 결석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질환이죠? 네, 일단 치료가 큰 차이가 나는데요. 네. 담석증이 생긴 것은 밖에서 부셔서 빼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치료는 수술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다행히 요로결석은 이제 소변줄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콩팥이나 그다음에 요관에 생긴 그런 돌이 발견되었을 때 그걸 밖에서 초음파로 부셔가지고 소변이 나올 때 같이 빠지게 할 수 있어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심하고 그다음에 그 재발성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담석증은 뭐 일단 담석이 생겨서 담낭 절제술을 수술하고 나면 다시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발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질환,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외과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신체적인 이상 증상들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8950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런 그 돌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담석증이 생겼을 때 초반에는 사실은 큰 증상은 없고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는 정도만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나 원래 위가 안 좋아서 식사 후에 조금 소화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담석증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요. 그냥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화기관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 다 공통적으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이한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담석이 조금씩 더 커지다가 이제 어떤 그 담낭이 나가는 입구를 막게 될 경우에는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발열도 있고 구토도 있고 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배가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등 뒤까지 뻗치는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식사를 하거나 특별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이렇게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고 좀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담낭의 담석이 담낭 입구를 막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발열도 생기고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구토가 생기고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요. 담낭에 생긴 돌은 이런 소화불량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과 그다음에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돌의 위치에 따라서는 황달을 일으켜서 황달 때문에 담석을 발견하는 분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담석증은 위에만 생깁니까? 우리 신체 어느 부위에 좀 발생할 수 있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그 오른쪽 위에 간이 있고요. 간 밑에는 담낭에 있는 주머니, 그 주머니에 생긴 것을 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생기는 거랑은 관련은 없고요. 그 간 밑에 있는 담낭에 생기는 돌이다라고 해서 담석증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뭐 소화불량이거나 더부룩한 느낌이면 처음에는 좀 체했나?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그런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한 느낌 이런 것들은 뭐 맹장염이든 위염이든 십이지장염이든 또 다른 복부 안에 소화기관 어디에 병이 생겨도 생기는 공통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의심만 될 수 있지 뭐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으로 병이 뭐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없고요. 또 대부분은 약간의 위염이나 위궤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주 많으니까 대부분 그거겠지 해서 약을 드시거나 그냥 치료를 안 하시는 분은 또 검사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요. 그런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은 사실은 그런 복부에 생기는 모든 이상의 기본적인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모든 간에 생길 수 있는 공통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 담낭에 그런 담석이 생긴 거는 그런 증상이 동반된 다음에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든지 식사 후에 특별히 통증이 심해졌다든지 특별히 기름기 있는 음식에 예민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대부분 돌이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는 아파서 왔을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진해서 확인해서 그냥 건강검진 하다가 돌이 있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돌이 담낭 입구를 막게 되면 통증이 몇 시간 사이에 아주 심해지고요. 정말로 뭐 이런 고통이 처음이었다 할 정도로 응급실로 실려와서도 쩔쩔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슴 부위가 아픈 건가요? 위에 이런 가슴보다는 조금 아래쪽이고요. 아래쪽에. 오른쪽 윗배라고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명치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프다가 통증이 오른쪽 뒤 등까지 아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치질도 좋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질환, 뭐 대장 질환도 좋고요. 또 뭐 갑상선 질환도 좋고요. 축농증, 뭐 화상 치료 모두 좋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맥과질환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석 증상이 또 뭐 수화불량이라든가 뭐 궤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좀 있다 보니까 위암 증상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위암과 담석증 증상의 다른 점, 차이점이라면 어떤 점인지 상담 전화 먼저 받고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담석 관련해서 지금 문진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거하고 다른 거 물어봐도 돼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 이틀 전 정도에 어떤 모 병원에서 저희 아들이 25살 먹었는데 당뇨가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좀 뭐 그런 얘기를 해갖고 지금 약을 처방받았는데 굉장히 걱정이 돼서요. 그 자녀분이 몇 살이죠? 25살. 지금 25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요? 예. 그러면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당뇨가 있으신가요? 저도 없고 옛날에 외가 쪽으로 할아버지가 당뇨 합병증 막 그런 것 때문에 발도 자르고 뭐 이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부인께서는 괜찮으시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자녀분이 좀 비만한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몸무게도 한 70cm에 한 60kg 정도. 네. 해요. 별로 뭐 비만하지 않은 편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가족성으로 생기는 그렇게 되는 당뇨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없이 가족력이 없이도 당뇨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당뇨라는 것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성으로 그 비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슐린에 대한 피부 세포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혈당, 색소, 포화 뭐 어찌어쩌 하는 거. 네네네. 그 농도가 보통 기준이 5.8인가 그렇다는데. 네. 저희 아들은 8.5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보통 그 당뇨를 체크할 때에 소변에서 나오는 당도 체크하고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은 공복에서 피에 있는 그런 당을 추출해서 하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혈색소를 보는 거는 그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있었던 내 평균적인 당의 그런 수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높게 나왔으면 일시적인 게 아니고 당뇨를 계속 앓고 있다는 건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금처럼 비만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당뇨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마 추가적인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건지 아마 인슐린에 대한 그런 적응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세포가 문제가 생긴 건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단을 받았으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내과 그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서 이게 그냥 그런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그 회복이 빠를 겁니다. 그럼 생활 습관 같은 것을 많이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음식은 최대한도 이제 그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밥 이런 것을 줄이고 뭐 이런 식이요법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정확한 어떤 뭐 프로세서라더니 매뉴얼 같은 것은 그때 뭐 나오는 건지 이제 당뇨 교실이라고 많은 병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보건소나 그런 데도 있고요. 또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당뇨 환자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음식의 양이나 그다음에 칼로리, 그다음에 운동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당이 높이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이 높은 음식들을 제한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당은 줄이면서 건강소의 그런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들이 많이 이제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초반에 지금 젊은 나이니까 이 당뇨가 무서운 거는 당이 높은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콩팥이며 그다음에 우리 눈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경들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많이 망가지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병증을 막는 방법은 당뇨에서 그 당을 유지를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말씀 들으신 것처럼 몸에 있는 당을 낮춰야 되는데 일단 섭취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소모를 많이 할 수 있는 뭐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그 결과가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면 뭐 운동량이 너무 적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할 수 있는 당뇨 교실에 가입을 하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당뇨 교실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큰 병원에 대부분이 돼 있어서요. 검색해 보시면 가까운 지역에 당뇨 교실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석하셔서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전문적인 또 이제 환자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환자의 상태들을 입력하면 어떤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또 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조금 빨리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45세 이상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렇다는데 그냥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게 그렇게 되니까 요즘 걱정이 좀 굉장히 많으시겠나요? 걱정이 많이 돼서 네. 선생님께 그냥 여쭤봤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당뇨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네. 당뇨가 없었는데. 취준생이라서 그런지 요즘 더 네, 그렇죠. 그냥 몸 움직이는 게 더 없어지고 책상에 계속 있긴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저도 제가 볼 때는 그 밤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밤에 많이 그렇죠. 깨 있고 낮에는 비몽사몽간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네. 있고 이런 게 제가 어떤 그 생활 규칙적인 생활도 좀 필요한 것 완전히 같습니다. 깨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도 고혈압 당뇨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보건소 보건소에서요? 전화해서 프로그램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약은 좀 드셔야 될 것 같나요? 약은 처방 받아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위암과 담석증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네, 초반에 그런 우리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오심이나 구토, 소화불량은 같이 공통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또 위치도 위하고 담낭이랑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요. 상복부나 약간 오른쪽 이렇게 해서 위치도 비슷할 수 있어서 오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위암이나 위염 같은 경우에는 속쓰림 증상이 더 주증승인데요. 담석에서는 속쓰림 증상은 많지 않고요. 또 담낭에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황달을 보일 수 있는 것도 위장질환에서는 흔하지 않은 거라 그렇게 몇 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병원도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초음파해 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겠지 이렇겠지 해서 약만 드시고 병을 키우는 것보다 검사를 해보면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암이라는 것은 체중 감소를 많이 일으키고 전반적인 기운이 많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 담낭의 담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담석증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안타깝게도 약물 치료를 해서 담석을 없애는 방법은 없고요. 네. 뭐 몇 가지 약을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면 조금씩 준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담석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권유해서 수술하는 수밖에 없고요. 담낭과 담석을 같이 제거하는 수술, 담낭 절제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이 있는 경우에도 다 수술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돌이 있음에도 증상이 자주 발현되는 경우나 돌이 많아가지고 증상을 자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또 이제 용종 같은 게 있으면서 암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담낭 절제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뭐 네, 복강경으로 요즘에 이제 복강경 구멍 뚫어서 시술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네. 훨씬 옛날보다는 간단해졌고요. 네. 보통 뭐 30분 내외 정도의 수술 시간이고 그다음에 뭐 3, 4일 정도 지나면 퇴원할 수 있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 아주 힘들게 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염증이 생겨서 담낭에 염증이 심한 상태로 수술하게 됐을 경우에는 합병증도 많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합병증에 의한 재수술도 생각해 보고 해야 돼서 담석이 생겼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방 생활수칙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비만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비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모든 그런 우리가 예방할 때 건강한 그런을 위해서는 운동을 자주 하시고 비만하지 말고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특별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좀 제한하시는 것들이 가장 담석증을 예방하는 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발견이 됩니까? 네, 초음파를 하시게 되면 거의 100% 발견한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요.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